수정자본주의를 다시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다. 삶의 경제라는 부분에 이렇게까지 많이 휘둘리고 할애를 해야 되는가? 자본주의 세미나라는 책을 낸 김규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구조나 메커니즘을 아는 것은 기본적인 교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 시기는 자본주의의 어떤 노쇠기, 특별한 시기라서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도 많고 해서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비판을 한다거나 또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원래 이 기본적인 구조와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찬찬히 같이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이를테면 마르크스 자본이 쓰여진 것도 19세기고 그런 것을 이제 자본주의 어떤 전형으로 놓고 현재는 그런 데서 많이 벗어난 자본주의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저는 그것을 좀 반대로 보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구조와 메커니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근데 그런 것이 오히려 거꾸로 마르크스가 살아있을 때는 그 이전 사회의 여러 가지 습성이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덜 드러난 오히려 지금 최근에 본격화된 그런 현상들도 꽤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전통적으로는 마르크스 얘기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현재도 그 좌파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근데 저는 이번 책에서는 그것 자체가 변화한 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격차들 이런 것들이 19세기 자본주의를 원형으로 놓고 변화된 자본주의가 아니라 원래 자본주의 안에 그런 계급 안에서 격차들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근데 19세기에는 공장에서 비슷하게 노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여러 가지 노동들이 유형 노동들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본격화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것은 아마 전통적인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 얘기하고는 좀 약간 정반대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9세기에는 미처 드러나지 않았다가 오히려 드러난다. 그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많이 말하는데요. 그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는 제 생각에는 정말 자본주의의 그런 본질들이 만개한 자본주의, 나빠진 자본주의, 변형된 자본주의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만개한 자본주의 이렇게 보고 있죠. 수정자본주의 혹은 또 케인즈주의 또 복지국가 이런 얘기들이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2차 대전 직후부터 70년대 중반 정도 한 30년 그 시기가 자본주의가 참 좋았죠. 실업도 거의 없고 또 노동자들도 먹고 살만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하나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 케인즈주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신자유주의를 하지 말고 이런 식의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것이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일테면 신자유주의는 일테면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를 위시로 한 또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득세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되고 이것은 사실은 현상의 껍데기만 보는 것이고요. 케인즈주의 시대라는 것은 케인즈주의라는 것이 가능했던 시대인 거고 그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다시 돌아선 거거든요. 케인즈주의로 돌아간다든가 수정자본주의를 다시 채택한다든가 하는 것은 마치 노인이 다시 아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좀 어려운 얘기다. 탈성장 자본주의는 마치 탈신앙 종교처럼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자본주의는 성장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은 자본이 투여돼서 이윤을 얻고 그 이윤의 일부를 다시 자본으로 사용해서 다시 이윤을 얻으면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무한 성장하는 체제인데 성장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사실 작동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말들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좀 외람된 말씀일 수 있지만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니까 탈성장 자본주의라는 좀 성립이 안 되는 말들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지적 태도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상적인 사회 같은 걸 믿지 않습니다. 유토피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이상적인 사회 체제가 그 사회 구성원들한테 행복을 찍어낸다고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복잡하고, 그 다음에 뭐 우울이든 불안이든 인생에 대한 어떤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은 있게 마련인 거죠. 오히려 모든 사회 성원들이 우리 사회가 너무 좋은 사회고 마냥 행복한 표정을 전부 짓고 있다면 정말 그건 이상한 사회입니다. 가장 끔찍한 전체주의 사회들 보면 그런 식이죠. 전부 다 막 행복한 표정을 짓고, 제가 바라는 건 최소한의 사회라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들이 그래도 기왕에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 이것이 최선인가?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람이 경제라는 문제에, 삶의 경제라는 부분에 이렇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까지 많이 휘둘리고 할애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과연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이것을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경제라는 부분, 그리고 경제학 교과서에도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이나 재테크, 아주 경제 현상, 시장의 껍질만 보는 건데,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하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또 기술 발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하는 것을 사회 성원들이 같이 의논할 수 있죠. 그런 어떤 사회 체제를 얘기하는 유일한 이유는 좋은 사회 체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체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고 개인들이 각자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특징은 생산이 너무 많아서예요. 과잉 생산. 이것은 인간의 필요에 있는 생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이 많이 되는데 그걸 살 돈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안 팔려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은 매우 기이한 상황이고, 이를테면 요즘에 뭐 챗 GPT, 또 뭐 엄청나게 발전한 과학 기술, 이런 걸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훨씬 덜 노동해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근데 왜 그런 게 나오면 더 불안하고 일자리가 없어질까? 그것은 이런 생산력이, 과학기술이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 추구와 축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발전한 생산력을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발전했지만, 자본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각 개인들이 자기 삶을 가꾸는 어떤 그런 데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전환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 최소한의 사회는 달리 말하면 인간이 주인인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이를테면 자본주의 사회의 주인은, 진정한 지배자는 자본가도 아니고 세계적인 거대 자본가들이 인류의 왕처럼 막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진정한 주인은 자본 자체죠. 자본운동. 그리고 그들도 이 자본운동에 어떤 역할을 부여받아서 수행하는 노예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무엇 때문에 생산을 하고
이런 발전된 기술은 어떻게 사용하고 자연과의 어떤 조화에 있어서 이런 기술 발전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자연의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같이 의논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도 하고,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방향을 바꾸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최소한의 사회, 그냥 어지간히 살아가는 사회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